안녕하세요. 저는 현재 나이가 52세인 중년 남성입니다. 나이가 들어도 인생은 그렇게 쉬운 것 같지 않지만 힘든 일도 많지만 포기하지 않고 희망을 가져보면 언젠가는 좋은 일이 생길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미래를 그리며 달려갈 때 과거를 돌아보지 않는다면 중요한 것들을 잃어버릴 수도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나 또한 세상에 대한 원망과 다른 사람에 대한 분노에 사로잡혀서 달려왔던 시기가 있습니다. 이제 돌아보면 후회되는 순간들이 많이 있습니다. 제 이야기는 그런 후회와 뜻밖의 일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저는 부모님과 4살 차이가 나는 형과 함께 자란 보통 가정에서 태어났습니다. 부유한 가정은 아니었지만 부족함 없는 환경에서 형과 함께 자라왔습니다. 우리는 치고받고 싸우는 형제가 아니라 매우 친한 관계를 갖고 있었습니다. 형은 언제나 제게 양보하고 잘 대해줬지만 무엇보다도 어린 시절부터 형을 존경해왔기 때문일 것입니다. 어릴 적부터 형을 존경하는 아이의 마음을 갖고 있던 우리 형은 정말 대단한 사람이었습니다. 형은 비슷한 나이의 아이들보다 훨씬 앞서갔고 뭐든지 척척 잘 해내는 만능 제주꾼이었습니다. 그래서 증가나 외가에서도 그렇고 형을 알고 있는 주변 사람들은 모두 그런 형을 칭찬하기 바빴어요. 어린 나이에 영재라고 불릴 만큼 똘똘했던 형은 학교를 가서도 항상 반장과 학생회장을 놓치지 않았고 공부는 당연하고 심지어는 운동마저 사례에서 진학하는 학교마다 입지전적인 인물이 되었죠. 형에 따라 같은 학교를 들어가 앱되면 저는 제 이름보다 누구 동생이라는 얘기를 먼저 들었습니다. 경수동생 경쟁이라는 그 호칭이 전 좋았습니다. 물론 누군가는 형제의 뒤에 가르치는 것이 끔찍이 싫을 수도 있고 제가 형을 뛰어넘을 만큼 뛰어나지 않아서 항상 비디오되었지만 사실 저 역시도 우리 형이 얼마나 대단한지를 알고 있기에 그런 얘기가 기분 나쁘지 않았죠. 오히려 그런 형에게 누를 끼치고 싶지 않아서 저도 덩달아 뭐든지 열심히 했던 것 같아요. 열심히 하는 동생이 기특하다며 수능 공부를 하면서도 바쁜 시간을 쪼개서 저를 위해 공부를 가르쳐 주던 형은 제 인생의 롤 모델이자 길잡이 같은 존재였습니다. 당연한 얘기였지만 그렇게 착하고 재주 많은 형은 우리 집의 가장 큰 자랑거리였고 부모님께서는 우리 집 가장 1순위에 형을 올려놓았습니다. 집에 좋은 거라도 하나 생기는 아래는 가장 이신 아버지도 뒤로 밀린 채 언제나 형의 차지였고 비슷한 일을 겪더라도 엄부모님은 언제나 저보다 형이 더 걱정한 것 같아요. 어렸을 때에도 가끔 섭섭했지만 형이 정말 좋은 사람이라 형제 사이에는 의가 상하는 일이 없어서 다행이었어요. 형은 칭찬을 받을 정도로 대단하고 겸손하며 성실했어요. 주변 사람들이 그런 모습을 인정해주면 거만해질 수도 있는데 형은 항상 겸손하게 행동했어요. 명문대학을 가는 형은 바쁜 학업과 과외로 돈을 벌었죠. 성인이 되고 나서도 부모님에게 한 번도 손 내밀어 본 적 없었고 항상 모범적인 생활을 해왔어요. 대학을 좋은 성적으로 졸업한 형은 취업을 준비하던 중에도 경쟁력을 갖춰 여러 회사들이 형을 원하던 기억이 있어요. 부모님은 형의 성공을 자랑스러워하셨고 그 마음이 전해져서 저도 형처럼 열심히 살고 싶었어요. 하지만 몇 년 뒤 안정적인 회사를 다니던 형은 퇴사를 결정했어요. 일하면서 만난 사람들과 함께 회사를 창업하게 되었죠. 주변 사람들이 놀라게 했지만 형은 아무 문제 없이 사업을 성공적으로 이끌어 나가셨어요. 사실 부모님은 형의 사업 시작에 대해 걱정을 하지 않았어요. 다만 형을 제외한 모든 것에 대해 걱정을 많이 하시는 모습을 보였어요. 그러나 형은 결혼 문제에 대해 부모님의 걱정을 받았죠. 현재 사람들은 30이 넘어 결혼하는 것이 일반적이지만 예전에는 그렇지 않았죠. 그래서 부모님은 걱정을 많이 했을 거예요. 하지만 형은 자신의 속마음을 아무에게도 털어놓지 않았네요. 형은 전 여자친구들이 있었지만 깊은 관계에 있는 것은 없었어요. 형은 별로 관심이 없는 것 같아 보였는데 어느 날 갑자기 저에게 여자친구를 소개하겠다고 했어요. 새롭게 만났던 낯선 형의 모습을 보게 되면서 나는 부모님의 좋아하는 소식을 들어 기대했었다. 또한 내가 형수가 될 분도 기대했다. 얼마 지나지 않아 형은 나를 궁합이 맞을 것 같은 여성과 소개시켜 주었다.
이전에 소개시켜준 적이 없던 형의 행동을 보며 뭔가 다르다고 생각했고 예비 형수는 첫눈에 좋은 사람으로 보였다. 대화하는 과정에서 서로 이해해주고 배려하는 모습이 인상 깊었다. 예비 형수의 이야기를 듣다 보면 우리의 성격이 잘 맞는 것 같았다. 무엇보다도 형이 그녀를 자신의 반쪽으로 생각했기에 나도 믿을 수 있었다. 형이 예비 형수를 소개해준 뒤 잠시 후 그녀를 집으로 데려왔다. 그러나 어머니는 그녀를 보고 왜 마음에 들지 않는지 내게 말이 없었다. 식사 도중에도 말이 없어서 아버지가 어머니에게 말씀을 하셨다. 며느리가 왔는데 왜 말이 없어? 사람이 불편하겠어요. 좋은 소리도 없어 입 아프겠다. 조금도 좋은 말을 안 해서 상대방이 무섭겠는걸요. 한이는 대학을 다니지 않았고 유학도 나가지 않았다. 대기업에서 일한 경력도 없는데 소셜미디어에서 경수를 비교하며 능력이 없다고 느끼고 있다. 하지만 그에 비해 경수는 매우 우수하다. 한이는 경수를 못 따라갔다고 생각하며 능력이 부족하다고 생각하고 있다. 경수는 성공적인 사회생활을 하며 한이는 자신의 부족함을 인정하고 있다. 한이는 경수를 모범으로 삼아야 한다고 생각하지만 남들이 경수를 칭찬하면 차라리 기분이 나빠진다. 엄마와 아빠가 자랑스럽게 생각하고 싶다는 욕망을 갖고 있지만 자신만의 특별한 능력이 없다고 생각하고 있다. 그래도 그동안 형을 묵묵히 믿어주셨던 부모님이시었기에 이번에도 결국 이해를 하실 거라 생각했죠. 그런데 어머니가 반대를 넘어 인신공격에 가까운 그런 말씀을 하실 줄은 저도 몰랐습니다. 한동안 어색한 침묵만 흐르는 자리에서 형수님께서 오해를 풀고 싶으셨던는지 말을 꺼내셨고 우리 식구들은 그 자리에서 예비 형수님의 사연을 알게 되었죠. 형수님이 수능을 마치자마자 부모님들께 선 기다렸다는 듯이 이혼을 하셨고 부모님 두 분 다 형수님을 데려가지 않으려고 했답니다. 고등학교 졸업이 코앞이라고 아직 미성년자인 형수님은 그렇게 버림받아야 하는 이유를 누구에게도 드릴 수 없었다고 해요. 확실한 건 두 부모 모두 이혼을 하며 유일한 자식인 형수님과 연을 끊고 자하셨고 때문에 형수님은 성인이 되기 전부터 사회에 나와 홀로 독립해 살아가셨다고 합니다. 수능 성적도 나쁘지 않았고 4년제 대학을 다닐 수 있었던 성적의 형수님이었지만 지원받을 곳 하나 없고 홀로 생계를 꾸려야 했던 형수님은 결국 전문대학을 갈 수밖에 없었다고 해요. 그마저도 학기마다 휴학을 하면서 대학 등록금과 나머지 생활비를 홀로 벌어 감당했다고 하셨지요. 그러다 보니 자연스레 늦은 나이에 졸업을 하고 취직도 늦었다고 했어요. 사실 형수님 이야기를 듣고서 어떻게 그런 매정한 부모가 있나 싶었고 어린 나이에 감당하기 힘든 현실을 잘 헤쳐나온 형수님이 대단하게 느껴졌습니다. 하지만 어머니는 저와 다르게 생각하셨나옵니다. 엄마와 아빠가 자랑스럽게 생각하고 싶다는 욕망을 갖고 있지만 자신만의 특별한 능력이 없다고 생각하고 있다. 당신이 입술이 부족하다고 말할 만큼 자기 수준을 알면서 이런 결혼 승낙을 받으러 온 것은 무슨 일이지? 너희 부모도 너를 내팽개쳐 떴던 이유가 있었을 텐데 우리에게 그 이유를 이해해 달라고 여기까지 와서 말하는 사람이 기분 좋은 모양이 아니군. 그런데 경수한테 틀어선의 말이 이미 듣고 싶지 않았다. 하지만 여기까지 온 청성이 있으니 앉아놓겠지. 하지만 이렇게 큰본 도모도 없는 너를 우리 집의 며느리로 받아들일 수 있을까? 경수가 널 얼마나 사랑하는지 모르겠지만 둘이 사랑하던 것 같다. 하지만 이런 애를 우리 집의 며느리로 받아들일 자신은 없어. 그러니까 더 당하고 싶지 않다면 지금이라도 결혼하거나 뭐든 하라고 많이 말렸다. 엄마, 왜 이렇게 떠들어대지? 내 아들 망하는 꼴이 보이는데 왜 지켜보고만 있니? 그만해라. 너도 그렇다온 소리를 들을 일이 아니다. 너의 부모가 반대하는 결혼을 고집할 만한 이유가 있니? 지금이야 모를지 못하지만 살다 보면 부족한 점이 부각되는 법이야. 그러나 너랑 같은 친구 눈에 띄게 되면 어때 정상적으로 앉아서 얘기를 들어보고 생각해보자. 결정을 내리기 전에 차분히 고려해야 해. 너도 나도 더 큰 상처를 입지 않도록 말이야. 너 왜 그래? 여기서 아들을 걱정하는 사람은 나뿐이야. 다들 쏘가 받는 느낌이 들지만 나만 그 진실을 알고 있는 것 같아. 그럼 나만 거기에 남기지 말고 나가서 좋은 시간을 보내. 그러자 어머니는 자리를 박차고 방으로 들어가셨고 나머지 가족들은 그 민망한 상황을 겪으면서 마무리했습니다.
아버지는 형의 결혼에 찬성하는 입장이었고 형의 부탁에 따라 어머니를 설득하려 했지만 어머니는 아빠의 말을 듣지 않았어. 형이 결혼을 하겠다고 결정했을 때 가족 간의 유대를 끊더라도 결혼을 결심했어. 함께 이야기를 통해 문제를 해결할 수 없었을까? 어머니는 결국 이야기를 진행하지 않았습니다. 조건을 놓아서 형 등의 결혼을 허락하게 되었어요. 어머니의 말씀으로는 조건은 형수님이 회사를 그만두고 우리 집에 들어와 같이 살며 어머니 밑에서 가정일을 배운 후 다른 사업을 하는 것이었죠. 형은 그 제안을 받아들일 수 없다고 했지만 형수님이 나서서 그 제안을 받아들였어요. 어머니와 친해질 수 있는 기회가 되고 가정을 함께 꾸리며 효도를 배우자는 말이에요. 형수님도 쉽지 않은 결정이었을 텐데 그 선택을 했어요. 결국 형과 형수님은 많은 반대에도 불구하고 결혼식을 올렸고 그날부터 형수님은 우리 가족이 되어 한 집에서 살았어요. 처음에는 불편한 점이 많았어요. 어머니를 제외하고는 남자 셋이 있어서 편안하게 지내기도 힘들었고 생활 습관도 맞추는 게 어렵지 않았어요. 그러나 좋은 점도 많았어요. 제가 아직 대학생이라서 가정을 챙겨주지 못하는 점을 형수님이 잘 챙겨주셨죠. 시험 준비로 늦게 들어오면 배고픈 걸 알아차려주고 다른 부모님과 같이 즐겁고 편안한 시간을 보낼 수 있어서 행복했어요. 함께 살면서 제가 느낀 형수님은 처음보다 더욱 좋아지는 것 같았고 제 짝사랑 이야기나 대학 생활의 고민을 함께 나눌 수 있어서 행복했어요. 함께 사는 동안 형수님이 처음부터 최고의 형수이신 것 같아요. 만남 때처럼 차분하고 상대방 이야기를 잘 들어주며 배려심도 깊고 착한 마음을 가진 그런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런 모습을 아버지도 느끼셨나요? 형수님은 이전보다 더 편안하고 진심으로 대해주셨습니다. 어머니가 살림을 알려주면 금방 배우고 응용까지 하신 형수님은 가족들의 생활에 금방 적응하셨고 오히려 집안일을 하시면서 여유 시간에 가족들의 건강까지 챙기셨습니다. 그런 노력에도 불구하고 어머니는 하나라도 더 트집을 잡고 싶으셔서 형수님에게 깐깐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어머니는 형수님께 너 지금 왜 김장하고 있어? 어젯밤에 다 끝냈는데 라며 깐깐하게 했지만 형수님은 저젯밤에 다 해놨어요. 김치를 타는 법을 공책으로 배웠습니다. 라고 대답했습니다. 어머니는 형수님이 몰래 김치를 만들어 놓은 것에 감탄하며 너 몰래 김치를 만드는 걸 알았어? 라고 물었습니다. 너무 이쁜 말을 듣고 모르게 소리 지를 정도로 좋아했어. 몰래 해놨던 건 몰래 모든 걸 감추진 몰라도 선물을 준비했을 때 나에게 뭐가 필요할까? 내 기분을 생각해 주었을 때 무슨 말을 하면 기뻐할까 고민하며 내 손을 잡아주고 부드럽게 말을 걸어주는 것은 내 앞날을 얘기하는 것처럼 설레게 만들고 나를 여기게 만드는 이런 모습들 속에 내가 남자진 모르나 내가 원할 때 혼내주는 센스는 내 형수를 옳게 생각하게 만드는 요소 중 하나이기도 했라고 대답했다. 당신이 나를 무시하지 않는 한 내 마음대로 할 수 없어. 왜 너는 항상 내 마음대로 하는 거야? 이번 김치는 망쳐 버려졌어. 아버지와 형은 인정했지만 형수가 담은 김치가 어머니가 담은 것보다 더 맛있었어. 하지만 어머니는 혼을 내네. 집안 살림으로 더 바빴나 봐. 그 후로 꼬투리를 잡아 형수에게 뭐라고 했어? 너는 일부러 살을 빼고 있어? 이렇게 살이 빠지면 동네 사람들이 나를 욕하지 않겠어? 솔직히 말해봐. 너는 내 속을 꿇을 생각이야? 들어가 봐선 모르지 어머니 아무리 그래도 어떻게 형수 섭섭하게 그런 말을 하세요? 아 세상에 그런 생각까지 하고 사는 며느리가 어딨어요? 경진이 너는 학교 안 다니 뭐 한다고 집에 지금까지 있어? 그리 평질이 너가 뭘 안다고 그래? 괜찮아요, 도련님. 어머님 말씀이 맞으세요. 어머님, 제가 잘 못했어요. 앞으로는 어머니 오해 살만한 일 만들지 않을게요. 죄송해요. 그래, 내가 참아야지. 살은 찌우는데 그렇다고 또 퇴치처럼 살찌지 마라. 여자가 살찌면 보기 싫으니까. 어머니의 괜한 트집이 기가 막혀서 옆에서 듣고 있던 제가 보다 못해 몇 번 형수님 편을 들기도 했습니다. 아무리 이제 어머니라고 해도 너무하다 싶었거든요. 형수님이 바빠서 화장을 안 하면 핏기 하나 없어 보인다며
괜히 힘든 척하려고 한다 하시오. 없고. 눈치껏 화장을 하면 어디 동네의 남자라도 꼬시려고 왔냐며 말도 안 되는 순엉터리 트집을 잡으셔서요. 제가 봐도 저희 어머니 참 못된 시어머니구나 싶었습니다. 그런 시 10살이라도 형수님은 아무렇지 않으신지. 오히려 어머니 말에 랜들 순응했고 더 잘하려 노력하는 모습만 보여주셨죠. 저는 그런 형수님이 안타깝기도 하고 또 대단해 보이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형수님의 진심을 어머니도 언젠가는 알아주실 거라 생각했죠. 그 신의 아버지가 암에 걸렸고 어렵고 고통스러운 치료 생활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과정에서 형수님이 부모님에게 많은 관심을 가졌던 것이 부모님의 암을 조기 발견할 수 있게 해주었습니다. 결혼 전부터 부모님에게 신경을 많이 써주던 형수님은 부모님에게 값비싼 종합 건강검진을 선물하고 그 결과로 아버지의 암을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예상과 달리 수술 후에도 암 치료가 어려워져 다른 장기에 전이되어 힘든 치료 과정을 겪었습니다. 어머니와 형수님 두 분이 함께 아버지를 돌봐주었지만 어머니도 간병 생활로 고생하게 되어 결국 몸을 쉬게 했습니다. 그러면서 형수님은 혼자 부모님의 케어를 맡게 되었습니다.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형수님은 밝은 모습으로 힘을 주려 노력했습니다. 남자로 자란 나와 형은 감정 표현이 서툴었기 때문에 아버지에게 사랑한다는 말을 쉽게 전하지 못했지만 형수님은 우리들을 이끌어 말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 주었습니다. 지금은 늦었지만 아버지가 계셨을 때 내 마음을 표현할 수 있어서 얼마나 다행인지 알게 되었습니다. 형수님이 없었으면 아버지가 돌아가셨을 때 더 어려웠을 것 같습니다. 그 친구는 앞날이 매우 힘들어졌겠죠. 형부님의 도움으로 아버님이 고통 속에서도 웃음을 잃지 않을 수 있었고 가족들도 어려운 상황에 지치지 않을 수 있었어요. 하지만 힘든 병원 생활의 끝에 아버지는 결국이 세상을 떴습니다. 떠나시기 전에 아버지는 특히 간병을 도맡은 형부님께 고마움을 표했다고 해요. 아버지와 함께 많은 시간을 보낸 형부님은 우리 형제보다도 더 크게 충격을 받았죠. 그런데 어머니께서는 아버지의 죽음을 받아들일 수 없었는지 형부님께 기꺼이 해선 안 될 말을 했습니다. 그 말을 듣고 어떻게 되었죠? 차시 크운 부모를 죽인 부모로 생각하여 그것을 안다고 믿는 거야? 옛날부터 사람 팔자라는 것이 있다고 하는데 나도 그런 말들 다 믿지 않는 줄 알았는데 너를 보니까 더 믿게 되니까? 팔자가 드센 내가 우리 집에 들어와 이 사단이 난 거야? 그러니까 가짜 눈물 흘리지 말고 지금이라도 우리 가족에서 떨어져. 형과 제가 어머니를 뜯어말렀지만 어머니는 계속해서 애꿎은 형수님만 탓하셨다. 아무리 어머니께서 아버지를 떠나보내신 충격에 아무 소리나 한다고 생각했지만 그래도 형수에게 그런 말을 해서는 안 됐어요. 아버지의 병을 일찍 발견하게 된 것도 형수님 덕분이었고 무엇보다 우리 가족 중 누구보다 희생한 것도 형수님이셨습니다. 아무리 좋은 사람이라 해도 간병인 한 번 쓰지 않고 혼자 시아버지를 끝까지 모시는 일이 쉬운 일은 아니잖아요. 게다가 그 와중에 몸져 누운 시어머니까지 돌봐야 했어요. 그럼 형수님이 나머지 가족들에게 탓을 하면 한다지 결코 손가락질 받을 일 없으셨죠. 그러나 어머니가 그런 말씀을 하시다니 저도 듣기가 힘들었어요. 그래도 아버지 보내신 충격 때문에 잠깐 정신이 나가신 줄 생각했어요. 그래서 어머니를 형수와 떼어놓고 어머니가 진정이 되실 때까지 기다렸습니다. 그 사이 아버지의 장례를 무사히 마쳤지만 우리 가족은 참 많이 힘들었습니다. 모두 아버지를 그리워하고 어려운 시간에 대신 그 자리를 메워준 사람은 형이었어요. 자신도 아버지를 잃은 슬픔에 힘들겠지만 가족을 달래며 함께해야 한다고 했고 가족들은 모두 형에게 의지하여 슬픔을 극복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아버지를 잃은 슬픔이 터지기도 전에 IMF가 터져버렸어요. 그동안 잘 나가던 형도 영향을 피할 수 없었고 결국 형의 사업도 망하게 되었어요. 연이어 일어난 불행 속에서 다른 사람이면 자포자기할지도 모르는데 형은 우리를 위로하기 전에 다시 일어서기 위한 준비를 해야 한다고 했어요. 형은 그만큼 강한 사람이었어요. 일어나서 가족들의 삶을 이어가야 한다며 그날부터 하루 빨리 1급 자격증을 취득해야 한다며 마치 이른 새벽에 일어나 해가 지고 나서 들어오는 형은 파스 냄새가 가셔지지 않았죠.
가장으로서 책임을 짊어진 형을 지켜보기만 할 수 없어서 저도 무엇인가 도울 수 있게 했어요. 학교를 휴학하고 일을 시작해 형을 도와주려 했죠. 형이 일어나야 할 일이 많아서 나보다 1살 어린 나도 일해야 한다고 생각했어요. 형은 다시 사업을 준비해야 하고 경제적으로 버틸 수 있어야 한다고 했어요. 힘들게 대학에 들어가 졸업이 늦어지면 취업도 어려워질 텐데 경지를 오르면서 어느 정도 돈을 벌어다야 할 것이었습니다. 사회 분위기가 이전과 달라졌고 너도 우리 시절보다 훨씬 어려울 거야. 어렵겠지만 내랑 네 형수가 뭘 어떻게든 할 테니까 공부에 집중해. 어렸을 때부터 형은 항상 이랬어. 우리 아빠를 잃고 방황할 때도 빠르게 그 자리를 채워주고 사업이 망해도 곧바로 일어서 가족을 위해 노력하는 존경스러운 형이었어. 그래서 형은 생활비를 벌기 위해 막노동을 시작했어. IMF 시대에는 일자리가 많지 않았고 건설업이 망하면 일당을 잃기도 했어. 형은 안정적인 수입을 위해 전국을 돌며 노동을 했고 결국 집을 떠나야 했어. 형수님도 마찬가지로 말보다는 행동을 보여줬어. 어머니를 돌봐야 했으니까 급한 마음에 돈을 벌기 시작했어. 그저 생활비를 벌어다 주려면 어디까지 해야 할 것이라며 모든 것을 다 해주시며 부지런히 일하셨어. 나도 아르바이트를 했지만 학교 다니느라 도와줄 수 있는 게 별로 없었어. 못했어요. 형과 형수님은 가족을 위해 희생하고 계신데 사지가 건강한 제가 앉아서 공부만 하니까 참 불편했어요. 제 마음을 알아보는 것 같던 형수님께서는 조금이라도 편안하게 마음을 먹을 수 있도록 말씀해 주셨어요. 도련님 많이 고생하시죠. 그런데 앉아서 공부하는 게 얼마나 힘들겠어요? 형과 형수님도 힘들고 가족들도 어려운 시기를 겪고 있는데 앉아서 공부하는 게 도움이 될까요? 아마 돈을 벌어야 하는 시기일 텐데 그런데 이 시련은 잠시일 뿐이에요. 이 중요한 시기에 다른 것을 하다가 중요한 것을 놓치면 어떡하죠? 지금은 대학 졸업장도 중요하지 않을 수 있지만 사람들은 모르잖아요. 마음이 너무 불편하면 지금 우리가 도와주고 있다고 생각하세요. 남편이 사업을 해서 회계적으로 열심히 하고 있어요. 따라서 부담스러워하지 마시고 지금은 학업에 집중하고 다시는 돌아오지 않는 20대를 충분히 즐기세요. 형수님과의 대화로 많은 위로를 받았어요. 제 친누나처럼 느껴졌기 때문에 형수님의 말대로 제 상황에 맞게 최선을 다해보려고 했습니다. 다행히도 시간이 흐르면서 형과 형수님의 희생 덕분에 우리 집은 안정되고 있었습니다. 조금씩 희망이 보이던 시기에 갑작스러운 사고 소식이 들려왔어요. 형은 건설 작업 중 미끄러진 자재로 인해 사고를 당했고 병원에 실려갔지만 머리를 다친 상태였기에 도착하기 전에 세상을 떠났어요. 아버지의 별세는 마음의 준비가 되었지만 형의 갑작스러운 사망은 너무 충격이었어요. 그의 옹족한 몸을 보며 얼마나 울었는지 모르겠어요. 갑작스런 이별이 현실인지 의심스러울 정도였어요. 형이 얼마나 가족을 위해 희생했는지 알 수 있는 상처들이 가득했어요. 이후의 일은 어찌 될지 몰랐지만 형이 환하게 웃는 사진을 보며 정신을 차리게 되었어요. 그는 저에게 괜찮다며 잘못은 자신에게 있지 않다고 하더라도 저는 가족들을 돌봐야 할 책임을 다하겠다고 다짐했어요. 가족들의 슬픔을 지켜보며 이제는 형을 대신할 준비가 되었습니다. 말씀하셨던 내용을 한국어로 번역하겠습니다. 그래서 나는 분주한 장례를 끝내고 지친 몸을 집으로 데려와서 겨우 잠에 살짝 머물렀다. 그런데 얼마 후에 일어나 보니 형수님이 보이지 않았다. 그때까지 형수님이 남편을 잃은 아픔을 혼자 견뎌내기 위해 잠시 외출했다고 생각했다. 그러나 시간이 계속 흘러도 형수님이 돌아오지 않았고 다음 날이 되어도 연락이 되지 않았다. 여러 차례 전화를 걸어도 받지 않았다. 혹시 형수님이 잘못된 선택을 한 게 아닌가 생각해서 급히 경찰서에 갔는데 어머니께서 제가 형수님을 잡으러 나갔다고 말씀하셨다. 안 돼. 나가서 무슨 수 있다고? 이미 20년 찾아도 찾지 못할 거다 라고 하셨다. 무슨 말인지 이해가 안 되어 어머니는 형수님이 어디 갔는지 알고 있는지 물었다. 그때 어머니는 기문사를 쳤다.
경수방에 들어가니 밧줄이 걸려 있더라. 경수 아버지, 연질합니까? 되도 침각해요. 무슨 말이야? 좋아. 그건 말 아님. 정말 도둑이 한 명 같대. 또 뭐냥이 하고 돌아온 거지? 아니 뭐 말하고 그랬지? 이 무상발인데. 도생직 아냐? 라고 말씀하셨다. 그러자 나는 집에 있는 여자가 온몸이 뜨거워졌다. 내가 가서 그때까지 해야 했던 앞을 했어야 했는데 그게 다 내 잘못이었다. 어머니께서 보여준 초음파 사진과 임신 테스트기를 받았다. 놀라서 형부가 쓰던 방으로 달려갔더니 형부의 소중한 물건들이 모두 없어진 것을 보았습니다. 이를 보고 나는 어머니의 말을 믿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어머니가 말했던 대로 우리 혈통이 맞는 사이라면 왜 도망칠까 싶었습니다. 그날 이후로 나는 홀로 남은 어머니를 돌보기 위해 부서진 집을 일으키는데 열심히 일했습니다. 가족들이 하나 둘씩 떠나가자 혼자라도 믿을 곳은 없다고 생각했고 어머니를 위해서도 힘들지만 살아야겠다고 결심했습니다. 그렇게 10년이 흘렀습니다. 대학을 졸업하고 사업을 시작했고 열심히 노력한 끝에 성공을 거두었습니다. 과거의 기억들을 묻어두고 살아가다가 갑작스럽게 형수가 나타났습니다. 처음에는 형수인지도 알아보지 못했지만 형의 장례를 7번째까지 다녀야 했던 기억이 떠올랐습니다. 혼자서 살아가던 나의 마음에 분노가 일어났고 형수를 기억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형수가 10년 만에 나타나서 나에게 부탁을 하고 있었습니다. 말도 없이 도망가서 갑자기 나타나서 이런 부탁하는 제가 뻔뻔하고 미친 사람으로 보이겠지만 제발 쌓일 살 돈만 좀 빌려주시면 안 될까요? 저야 도련님께서 용서가 안 된다고 해도 저희 아들을 봐서라도 제발 부탁드려야 토리어님 비쩍 마른 형수가 자신의 아들이라 말하는 아이를 본 저는 형수를 끌어안고 오열을 알 수밖에 없었습니다. 제가 형수에게 어떤 말을 듣지도 않고 지난날에 대한 오해를 풀게 되었던 건 어린 시절의 형을 그대로 데리고 온 듯한 형과 똑 닮은 그 아이의 모습 때문이었습니다. 아이는 다른 검사를 하지 않아도 우리 형의 아들이라는 걸 내 조카라는 걸 단번에 알 수 있을 만큼 똑 닮아 있었어요. 그제서야 형수를 제대로 들여다보게 된 저는 모진 세상살이에 이미 지칠 대로 지친 형수님이 얼마나 힘들게 살아왔을지 알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만난 형수님에게 10년 전의 사실을 듣게 되었죠. 시집살이 초. 제가 듣고 봐왔던 고부가 1등은 형수님이 당한 것에 가 미비할 수 없었습니다. 어머니는 다른 가족이 없을 때 형수를 더 모질게 괴롭혔어요. 게다가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난 뒤 더욱 심해진 것 같았습니다. 형수님이 밖에서 일을 하시고 집에 들어와 집안일을 할 때마다 어머니는 형수님의 사나운 팔자 때문에 아버지가 돌아가시게 되었다며 머리채를 잡아댄 기구. 손에 잡히는 대로 형수님에게 매질을 하며 폭력을 행사했다고 합니다. 대학을 졸업하고 사업을 시작했고 열심히 노력한 끝에 성공을 거두었습니다. 과거의 기억들을 묻어두고 살아가다가 갑작스럽게 형수가 나타났습니다. 처음에는 형수인지도 알아보지 못했지만 형의 장례를 7번째까지 다녀야 했던 기억이 떠올랐습니다. 혼자서 살아가던 나의 마음에 분노가 일어났고 형수를 기억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형수가 10년 만에 나타나서 나에게 부탁을 하고 있었습니다. 사위도 뒤져버린 사이에 어머니가 그녀를 강요하는 일들을 지쳐한 형수는 마침내 한 가지 결심을 하게 된다. 어머니가 남을 해치는 것을 방관하지 않고 그녀의 행동을 막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자 하는 것이다. 그녀는 이제 더 이상 어머니의 잔인한 행동을 묵묵히 견디지 않겠다고 마음먹는다. 형수는 처음으로 어머니에게 자신의 의견을 분명하게 전달하고 그녀가 미래에도 어머니와 함께 지낼 수 있다면 자신을 따르도록 하겠다고 말한다. 얼마 후 형수는 어머니의 억압과 괴롭힘을 이기고 함께 새로운 삶을 시작하기로 결정한다. 함께하는 모든 것이 힘든 여정이 될지 모르지만 형수는 이제 더는 혼자가 아님을 깨닫고 있다. 어머니와 함께하는 새로운 시작을 향해 형수는 이제 더 이상 과거의 그늘에서 벗어나고자 한다. 결국 형수는 자신의 용기와 결단으로 어머니의 억압에 맞설 준비를 마치는 것이다. 잡아먹었다고 외쳤는데요. 어머님 모습을 따라 달린 형수님이 더 이상 혼자로는 버틸 수 없다며 미친 듯이 집을 도망쳤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처음에 형수님이 혼자 잘 살아보려 했지만 자식을 낳고 여자 혼자서는 버티기 어려운 삶이었겠죠. 그럼에도 어떻게든 버텨오신 것 같아요. 최근에 일하던 곳에서 해고되어 더 이상 취직을 찾을 수 없게 되셨고 최후의 선택으로 제게 찾아오셨습니다. 어머니가 형수님에게 저지른 죄를 사하고 형의 신분을 위하여 벌집으로 돌아가기로 했습니다. 무소식 형수님과 조카를 위하여 안락한 집을 찾아주고 일자리를 찾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어려운 상황에서도 최선을 다하려 노력할 것이고 일자리를 찾을 때까지 지원해 주었습니다. 시간이 흘러 형수님과 조카는 잘 살고 있습니다. 아직도 아버지와 저의 빚과 어머니의 잘못을 보상하기 위해 형수님을 도와주고 있지만 어머니 해마는 편평하고 밉게 끝을 가져주셨습니다. 지금 어머니님은 치매로 요원에 머물고 계십죠. 형수님은 어머니를 만나고 싶어 했지만 저의 거절 때문에 마지못해 어머님을 데리고 갔다 돌아왔습니다. 형수님은 어머님을 모르셨습니다. 어머니께서 어머니가 가장 좋아하시던 양갱을 직접 만들어서 선물하셨어요. 그리고 어머니께서 양갱을 받아서 좋아하시는 모습을 보며 안고 울더니 자신은 모든 것을 용서해 주셨어요. 그리고 남은 평생을 편안히 사셨으면 좋겠다고 말씀하셨죠. 형수님은 처음 만났을 때와 같이 여전히 순수한 마음을 지니고 계셨어요. 그 순수한 마음을 제가 대신 지켜야 할 것 같아요. 그래서 앞으로도 가족들을 위해 살아가려고 합니다. 형수님의 유산이라고 생각하며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지 저는 정말 형수님과 조카의 10년 공백을 아쉬워해요. 조금 더 형수님을 이해하고 전 상황을 알고 있었다면 이런 일들은 없었을 텐데요. 그러니 여러분도 자신이 보고 있는 방향만 봐서는 안 되고 항상 뒤돌아보며 놓친 것이나 오해한 부분이 있는지 확인해 보세요. 감사합니다.